저는 구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유혜진입니다. 저는 조서연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SBS 대표 예능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예능 런닝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들 런닝맨 좋아하시나요? 런닝맨 되게 즐겨 보는데요. 일단 멤버들 간의 케미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스트 나올 때보다는 멤버들 나오는 때 노가리 토크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해서 저는 그 특집들을 주로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초창기부터 봤어요. 그때가 2010년이거든요. 제가 중3 때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30이거든요. 근데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보거든요. 저는 지난주도 봤고 이렇게 런닝맨을 꾸준히 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런닝맨이 대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말해보니까 일단 런닝맨은 2010년 7월 11일에 방영을 시작해가지고 리얼 버라이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다 회차, 최장수 예능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도전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류 중에 가장 오래됐고 최근에 680회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무한도전이 600회를 못 넘기고 종영했잖아요. 근데 런닝맨이 그 700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런닝맨은 그리고 대단한 점이 또 해외에서 인기 많은 예능으로 유명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한류 예능. 예전에 한번 전 세계 예능 순위 같은 게 있었는데 9위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해외 인기가 높은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거의 최초이자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서 예능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없죠. 네, 자막이라든지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좀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의 예능을 인기가 없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런닝맨이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볼까요? 와, 이 사진이 해외 팬미팅,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한 번 나갔어요. 해외 팬미팅이. 근데 그 한참 전부터 런닝맨은 매년 꾸준히 큰 규모로 해외 팬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료 팬미팅이 핀데요. 예, 그래서 항상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옛날 방영국 보면 공항에 가면은 해외 팬들 다 나와서 광수, 석진 이런 거 들고 환영해주는 장면을 많이 봤을 텐데 그만큼 해외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멤버들과 프로그램에. 런닝맨의 일대기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0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사실 2010년 시작할 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유재석님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렇듯이 초반에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시청률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인데 2011년에 이제 시청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2011년 한 봄, 여름쯤인가? 그때 이제 동시간대에 나는 가수다. 남자의 자격 이런 게 있어서 런닝맨이 길을 못 보고 있다가 터닝 포인트가 된 특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국 특집입니다. 네, 태국 특집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왜냐면 런닝맨이 그 전까지 한 자릿수였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10% 그리고 태국 특집 갔을 때 13%가 나오면서 동시간대 프로와 거의 나는 가수 남자의 자격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 특집이 단순한 반짝 상승이 아니었던 게 이때 오르고 시청률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된 거죠. 시청자들이 이 태국 특집을 보고 런닝이 재밌네 하고 계속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간대 1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2년에는 시청률 20% 돌파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보다 앞서 이미 해외 인기가 있었대요. 심지어 런닝맨 멤버들이 해외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무한도전에서도 그거 갔는데 이제 하하님을 알아본 런닝맨을 알아본 거죠. 사람들이 쪼르르 달려오는 장면인데 그만큼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게 드러나죠. 근데 막 이광수님 별명이 막 아시아 프린스 이렇지 않아요? 아시안 그런 프린스라. 것만 봐도 진짜 전성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런닝맨의 또 인기 포인트 중 하나가 또 이름표 뜯기 같이 좀 역동적이고 그런 말 런닝 달리잖아요. 몸을 쓰는 이제 미션들이 굉장히 좀 프로그램의 인기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표 뜯기나 레이스로 인기를 얻었던 런닝맨이 이제는 달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런닝맨이라고 하면 이름표 뜯기나 레이스, 유인스 본드 이런 에피소드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소연님이랑 지연님은 좋아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 유임스 본다 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멤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분들을 다 이제 아웃시키고 탈출하는 이제 돌아온 유임스 본드 특집이 있었고,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게 제일 처음에 했던 초능력 특집. 맞아. 하하님이 시간을 되돌리는 스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진행이 되는, 그 편이 진짜 저는 역대 1등 레전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레이스형이 많았는데 저는 최근에 또 재미있게 본 특집이라고 한다면 탔잖아. 저는 주식 땅 따먹기 편을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버라이어티한 몸을 쓰는 그런 위주였다면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이게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들이 조금 체력이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전보다 그렇게 몸을 쓰고 하는 게 힘들어서 뭐 부상 때문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지석진님이 거의 60살에 가까우신, 지금 66년생이니까 그죠? 거의 60에 가까운데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2010년부터 했으면 14년째 거의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이제 반복이니까 이름표 뜯기나 뭐 레이스 이런 건 사실 반복이잖아요. 이 질문은 런닝맨 600회 특집 방송 Q&A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서 유재승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름표 뜯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져서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많이 다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 많이 해서 제작진도 많이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하면 막상 시청률이 뚝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런닝맨의 진행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2016년 12월에 런닝맨 멤버 개편설, 런닝맨 2월 종영설 등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내용인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송지효 씨와 김종국 씨가 런닝맨에서 합차를 하게 된다는 걸 기사로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강호동 씨로 대체된다. 실제로 그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는 형님에서 그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멤버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부로 새면서 논란이 너무 크니까 번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런닝맨이 한 5개월, 6개월 하고 종영을 한다라고 결정이 났다가 이것도 다시 번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영 대신에 양세찬님과 전소민님이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지설, 시즌2설 다 있었지만 결국은 번복이 돼서 무산이 됐다.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지 위기설, 종영설을 극복하고 런닝맨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런닝맨 멤버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서로의 케미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우선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런닝맨 멤버들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1회 때 멤버가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게리, 하하, 이광수 그리고 홍준기였어요. 이렇게 7분이었고 2회인가 3회부터 송지호님이 게스트로 나왔다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말쯤에 리지님이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를 했다가 조용히 빠지신, 그래서 리지님이 멤버였다 아니다 약간 분분해요. 2011년 돼서 홍준기님이 하차를 하면서 이제 유재석, 지석진, 김용국, 게리하, 이광수, 송지호 시즌7가 되고 이게 5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렇게 7명이서 5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7명이 원년 멤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2016년에 게리가 하차를 하면서 6인 체제로 바뀌고 그 6인 체제에서 2017년에 전소민과 양세찬이 새로운 멤버로 투입이 되면서 다시 8인 체제로 변하게 됐죠. 이후에는 2021년에 이광수님께서 합차를 하셨고 그 이후로 변동이 없다가 얼마 전에 전소민님께서도 합차를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랜 시간 동안 방영하다 보니까 멤버들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또 어떤 멤버 조합이 가장 좋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유재석, 이광수, 유이 브라더스라고 맞아요. 하죠. 저는 그 둘의 케미가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놀제라고 하잖아요. 유재석이 이제 이광수 놀리는 장면을 클립으로 다 모아가지고 막 5탄 6탄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막 조회수가 1000만이 되기도 하고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년 멤버 조합이 7명 조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룸 커플이나 배신자 클럽 이런 조합이 많았던 그 시즌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런닝맨 레전드 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0년 넘게 방영을 했다 보니까 수많은 레전드 짤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울 숨바꼭질 할 때네요. 네. 방울 숨바꼭질이라고 초창기에 하는 거예요. 런닝맨 때 이제 어렸던 분들은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저 그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그 러닝맨 이름표 같은 거 맞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등에 붙이고 다니면서 방울 막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막 술래잡기 하듯이 저희도 막 따라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능력자 특집이네요. 이게 시간을 거스르는 자가 진짜 이게 그 프로그램의 어떤 하이라이트, 맞아요. 네, 모든 진행 상황을 초기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걸로 진짜 흐름이 싹 바뀌었죠. 이거는 김정국님이 이제 문희준님한테 뚱땡이라고 하니까 문희준님이 극대노하면서 네, 뚱땡이라고 하던 그 맞아요. 레전드 짤이죠. 네. 아 이거 또 이제 이승기님이랑 문채원님 나왔을 때 문채원님이 애교로 이승기님을 녹이는 이거 나름 해리의 이잉에 거의 버금가는.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보셨는지. 아 저도 진짜 그 이승기님과 같은 리액션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런닝맨이 다른 버라이어티 예능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다른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해외 팬이 많다. 아까 말씀했었죠. 그 점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멤버들마다 그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케미도 있고 그리고 그 효과음이나 BGM이 각인이 되어서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mem버 전용 BGM 있잖아요. 이광수님 또 유명한 피아노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전소민님도 병아리 뽀짝뽀짝 걸어다니는 그런 맞아요. 예, BGM 있고 예, 지석진님 뭐 네가 사는 그 집, 도입부 부분. 그러니까 멤버별로 이제 전용 BGM이 있다. 이게 좀 런닝맨 특이한 점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런닝맨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1박 2일과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많은 멤버들을 이끌면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사실 잘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저는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로 한정하면 당연히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을 넘을 프로는 많지 않겠죠. 근데 런닝맨은 또 독특한 게 해외 인기가 굉장한 프로로 그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잘 나가는 아이돌을 할 때 해외 인기까지 다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이. 마찬가지로 예능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런닝맨이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프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예인들도 런닝맨을 출연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 그뭐 블랙핑크, BTS도 이렇게 런닝맨 출연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탑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런닝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런닝맨이 지금도 너무 큰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쯤은 또 특집처럼 이름표 뜯기나 레이스 같은 편도 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촬영 끝나고 런닝맨 한 편 보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빨리 보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